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삶의 목적, 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 마음이 사실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을 담은 강연 발췌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강연이 보니까 불교적인 지혜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경험, 깨달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가 보는 이 현상 너머의 본질 그리고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마음의 독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어쩌면 무심결에 스스로를 좀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짚어줍니다. 맞아요. 그 마음의 독.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자료에서 당신에게 가장 좀 와닿고 또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핵심적인 통찰들만 저희가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 강연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의 생명이 단순히 이 육체, 이 몸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가 그 영원을 단련시키는 일종의 수행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 네. 그 말씀은 마치 우리가 육체라는 배를 타고 영원의 긴 여정을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요. 네, 그 비유 좋네요. 이게 사실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죠. 그 색즉시공, 이걸 떠올리게 하는데요. 아, 색즉시공? 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형태, 색색, 이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비어있고 공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속에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빌려 탄 이 배, 즉 육체도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그 여정을 하는 영혼의 본질 자체는 계속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영혼의 여정, 수행처 이런 개념하고 딱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은 변하고 본질은 비어있다. 색즉시공. 이게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좀 그렇죠. 근데 강연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탁월한 비유를 쓰더라고요. 바로 물입니다, 물. 아, 네. 그 물 비유 정말 좋았어요. 그 변화무상함을 잘 보여주죠. 그렇죠.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수증기. 이건 뭐 기체니까 공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온도나 압력 같은 조건에 따라서 액체인 물이 되고 네. 더 차가워지면 딱딱한 고체, 얼음이 되잖아요. 이건 형태가 있으니 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허. 하지만 그 본질은 H2O, 똑같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존재는 어떤 고정된 실체 없이 에너지, 강연에서는 이걸 뭐 열입자니 진동이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에너지의 집중과 분산, 즉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형태는 변해도 본질, 에너지는 그대로라는 거네요. 그렇죠. 보이는 현상, 색하고 보이지 않는 본질, 공이 결국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 라는 그 색즉시공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강연 내용 중에서 당신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마음의 독,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단정히 뭐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걸 넘어서서요. 당신이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방식을 이해하는 좀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음의 독이라는 비유가 정말 강력하죠. 그 보고독처럼요. 물리적인 독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타인에 대한 분노, 아니면 끊임없는 걱정, 원망, 질투, 또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서 오는 그런 괴로움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정신을 병들게 하는 일종의 독이라는 겁니다. 강연에서는 심지어 그 화를 낼 때 내신 숨을 물에 이렇게 불어넣었더니 금붕어가 죽었다는 실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아, 정말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좀 그렇죠. 다소 충격적이긴 한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 감정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 몸 그리고 어쩌면 주변에까지 미치는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인 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실제로 혈압이 오른다든지 하는 식으로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와,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이네요. 특히 강연에서 지적하는 게 겉으로는 괜찮은 척, 뭐 좋은 관계인 척 하면서 속으론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예를 들어 강연에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사례 같은 게 나왔었죠. 네, 그런 경우 참 많죠. 또 뭐 사회적인 체면이나 관계 때문에 자기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것. 강연에서는 이걸 일본어 가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스스로 독을 마시는 행위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혹시 듣고 계신 당신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마음의 독, 이걸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해독법이 궁금하네요. 강연자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반성과 명상. 여기서 반성이라는 게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편견 없는 중도의 관점. 아, 중도의 관점. 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도 않고 또 너무 합리화하지도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단순히 잘못했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명상.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소란스러움, 번잡함을 가라앉히고 조화를 찾는 거죠. 이렇게 그동안 밖으로만 향했던 마음의 에너지를 다시 안으로 돌려서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신성한 본성, 강연에서는 이걸 신의 아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본성을 다시 발견하고 자각하는 과정, 이게 바로 해독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게 상당 부분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더 큰 생명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동시에 또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마음의 독을 알아차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겠네요. 네, 핵심은 결국 자기인식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혹시 어떤 독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올바르게 관찰하고 또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외부 환경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는 대신에 진정으로 삶의 주체적인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마음의 독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볼 때요. 혹시 당신이 요즘 자주 하는 어떤 생각이나 혹은 특정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꾸준히 삼키고 있는 그런 독은 없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관점이나 행동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